미국 가정을 방문하면 한 번씩 낯선 상황을 목격합니다. 아들 내외가 부모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며느리는 임신을 해서 몸이 무거운 모양입니다.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던 백인 며느리가 주방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 시아버지에게 부탁을 합니다. John, would you bring me a cup of water? 만약 존이 한국인 시아버지였으면 난리가 났겠지요. 시부모들이 음식 준비를 하고 있고 며느리는 소파에서 시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물 한 잔 가져오라고 부탁하고 싹싹한 시아버지 존은 No problem 이라며 며느리에게 물잔을 대령합니다. 여기는 시부모 퍼스트가 아니고 레이디 퍼스트 사회입니다. 아들 집에 다니러 갔던 어느 한인 부모의 한탄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어머니가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 마셨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아니 엄마, 와이프 것을 왜 허락 없이 마셔요? 라고 화를 내었습니다. 아버지가 부모가 아들 집에 와서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가 누구 건지 알고 마시냐? 그게 아깝냐고 하니 아들이 음료수가 아까운 것이 아니라 내 집에 와서는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배신감을 느낀 부부는 다시는 아들 집에 안 간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이민자인 그 부모는 억척스럽게 자영업을 하며 아들을 유명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IT 회사에 취업하여 연봉 20만 불을 받고 있고 미국인 며느리와 결혼했습니다. 부모가 장사하느라고 가게에 늘 붙어있던 탓에 아들은 한국말을 잘 못하고 사실상 미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식도 좋아하지 않아 아들 집에 와서 2주가 되었지만 한식 대접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음료수 하나 꺼내 먹었다고 뭐라 하니 서운하고 괘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며느리에게 아들을 뺏겼다고 생각했고 그 사연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댓글을 보면 그것은 극단적인 케이스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대개 보수적이고 가정적이라 미국인 며느리도 한국인 며느리 못지않게 시부모에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요즘 한류의 유행으로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은 미국 며느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많은 탓인지 노부부를 두둔하는 댓글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미국 사람으로 키워놓으시곤 이제 와서 사위나 며느리가 백인이어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고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부끄럽게 여겨 백인이 되고 싶게 아이들을 키운 게 문제입니다. 한국인이라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큰 애들은 백인이랑 결혼해도 한식 해먹고 한국식으로 부모 존중하고 잘 살아요. 사실 개인차가 있겠지만 한국 며느리들도 시댁 사람 오는 것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미국 가정은 시부모나 손님을 대비해서 인머스위트라에서 별도의 방을 만들어 놓습니다. 시부모들이 가까운 모텔에 머물겠다 하면 왜 그러느냐고 되묻기도 합니다. 사람 사는 것은 다 마찬가지이고 문화나 정서 차이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어느 사회나 나라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한국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과 명문 주립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한 젊은이가 미국에서 한국 아가씨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한국 아가씨는 부모님들이 일찍 미국에 이민 와서 한국말이 서툰 사실상 미국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경북에 사는 한국 시어머니가 미국 며느리와 통화를 하게 되었고 결혼한 지 1년이 넘은 만큼 혹시 손주 보게 될 소식이라도 있겠느냐고 넌지시 물어보았습니다. 양반 집안의 한국 부모로서는 외아들이 자녀를 갖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한국에 있는 시누이에 전화를 걸어 내가 소냐며 크게 화를 내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시부모들은 뭐라 할 수도 없고 황당해서 냉가슴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 아들 내외가 한국에 오더라도 며느리가 시갓집에 오면 밥상을 차려줘야 한다는 이야기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했다가 또 내가 소냐라고 항의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한국 며느리들도 명절 가사 노동에 대해 성차별 1위라며 문제 삼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에서도 고부 갈등 같은 것이 있습니다. 소위 인로 프라블럼이라고 합니다. 인근에 사는 장모가 시도 때도 없이 집으로 와 아예 새 직장을 얻어 다른 주로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인로 프라블럼의 원인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시부모들이 자녀 계획에 관해 묻는 것이라는 연구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시어머니나 장모들의 간섭을 싫어합니다. 부부간의 프라이버시를 건드는 것을 기본 인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 한국 이민자들은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 정성을 다합니다. 한국을 비롯해 여행도 많이 데리고 가고 외식도 자주 합니다. 음악, 컴퓨터, SAT, 테니스, 보이스카우트 등 방과 후 활동에 적극적으로 보냅니다. 타이거 맘이니 헬리콥터 맘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특히 한인 이민 1세들은 유난히 자녀 교육의 극성이었습니다. 착실한 아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학에 진학했고 마침내 의사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엄격했고 사업에 바빴던 탓으로 아들은 한국말을 잘 못했습니다. 사고방식이 미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같은 대학병원에 다니는 여의사와 사귀어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한국인은 아니고 베트남계 2세였습니다. 결혼 후 얼마 안 되어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영어로 덕담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많이 부족하니 어떻던지 많이 도와주고 잘 살도록 해라. 그런데 이튿날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우리 와이프가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가리켜 바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따져요. 아들도 덩따라 언짢은 뉘앙스로 와이프 심정을 대변해주니 기가 막혔습니다. 둘 다 미국 사람이라 어떻게 해명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10년 전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딸이 대학에 들어갔고 거기서 미국인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능력이 있고 좋은 신앙과 성품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부모들도 부유한 사람들이고 그렇게 배려심이 많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 전 중고차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 새 차를 사면 돈을 보태주겠다고 해도 거절했습니다. 딸인 와이프에게도 참 잘합니다. 직장 갔다 오자마자 집안일을 거듭니다. 장모의 핸드폰에는 두 손자의 사진이 올라가 있고 장인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사위를 칭찬했습니다. 한 번씩 손자들이 보고 싶어 부부는 밤새도록 준비한 한식을 가득 싣고 아침 일찍 LA를 떠나 북부 캘리포니아로 향합니다. 사위가 애들 잠자는 시간을 정해놓아 7시가 지나면 손자들을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위는 애가 아무리 울어도 7시 이후 누구도 애들 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정성을 들여 만든 갈비탕과 떡갈비 등 한식을 사위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이제 딸도 그냥 오지 왜 이런 것을 자꾸 해오냐고 타박합니다. 친절의 강매라는 겁니다. 문화와 정서 차이를 시간이 갈수록 느끼게 됩니다. 사회가 급변하고 있는 만큼 미국에 사는 부모들이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젊은이들의 문화를 빨리 이해하고 순응해야 할 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아들, 딸 부부가 잘 사는 그 자체가 효도입니다. 더 이상 요구하는 것은 금물입니다.